밈의 단위. 지금까지 밈의 구성 단위가 마치 분명한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사실 분명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나는 하나의 노래를 하나의 밈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하나의 교향곡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몇 개의 밈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각각의 악장이 밈에 해당하는가? 한 멜로디에 해당하는 악구가 밈에 해당하는가? 각각의 마디가 하나의 밈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3장에서 한 것과 같은 말장난을 여기서도 해보면 어떨까 한다. 3장에서 나는 유전자 복합체를 크고 작은 유전자 단위로 분할하고 그것을 다시 더 작은 단위로 분할했다. 그리고 유전자를 엄격히 모 아니면 도식이 아닌 편의적 단위로서 즉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만큼 복제의 정확도를 갖춘 염색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했다. 자, 이제 베토벤의 제9교향곡 중 쉽게 구분되고 외우기 쉬운 한 악구가 있어 불쾌할 정도로 주제넘는 유럽의 한 방송국이 이를 시그널 뮤직으로 사용한다면 그 악구는 위의 의미에서 하나의 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원래의 그 교향곡이 내게 주던 즐거움은 반감되겠지만 말이다. 똔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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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똔 마찬가지로 가령 우리가 오늘날 생물학자는 모두 다윈의 이론을 믿고 있다라고 해도 모든 생물학자의 뇌에 다윈이 쓴 단어들이 똑같은 사본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다윈의 이론에 관하여 독자적 해석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다윈의 저작을 직접 읽었기보다는 최근에 쓰인 글에서 읽어 배웠을 것이다. 다윈의 말 중에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틀린 부분이 많다. 만약 다윈이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이론을 거의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가 내 설명법을 마음에 들어 하기를 바라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이 이론을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현존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 간 의견의 일치란 무의미할 것이다. 아이디어 밈은 뇌와 뇌 사이에 전달될 수 있는 실체로서 정의될 수 있을지 모른다. 즉 다윈 이론의 밈이란 그 이론을 이해하는 모든 뇌가 공유하는 그 이론의 본질적인 바탕이다. 즉 다윈 이론의 밈이란 그 이론을 이해하는 모든 뇌가 공유하는 그 이론의 본질적인 바탕이다. 사람들이 그 이론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는 정의상 다윈 이론의 밈의 일부가 아닌 셈이다. 만약 다윈 이론이 A와 B 두 부분으로 나뉘어 어떤 사람은 A를 믿는데 B는 안 믿고 다른 사람은 B를 믿는데 A를 불신하는 상황이라면 A와 B는 서로 다른 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를 믿는 사람이 대개 B도 믿는다면 즉 유전학 용어로 이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양쪽을 합하여 하나의 밈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경쟁하는 밈. 밈과 유전자의 유사성을 더 조사해 보기로 하자. 이 책을 통틀어 나는 유전자를 의식이 있는 목적지향적인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자연 선택의 작용에 의해 유전자는 마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듯 유전자를 기술하는 편이 이해가 빠를성 싶다. 예컨대 유전자는 장래의 유전자 풀 속에서 자기의 수를 늘리려고 노력한다 라고 표현할 경우 이 문장은 실제로 자연계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유전자는 장래의 유전자 풀 속에서 자기의 수를 증가시키도록 행동하는 유전자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를 자기의 생존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서 생각하는 것이 편리했던 것처럼 밈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편리할지 모른다. 어느 경우에도 신비스럽게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목적이란 어떤 경우에나 단순한 은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전자의 경우에 이 은유가 얼마나 유용했던가. 이것이 단순한 은유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우리는 유전자에 대해 이기적인, 잔인한 등과 같은 형용사까지 사용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이기적인 밈이나 잔인한 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경쟁의 성질에 관해 문제가 하나 있다. 유성생식의 경우 개개의 유전자는 염색체 상에서 같은 장소를 차지하려는 대립 유전자와 경쟁한다. 밈에는 염색체에 상응하는 것이 없으며 대립 유전자에 상응할 만한 것도 없는 듯 보인다. 다수의 아이디어에는 그에 대립하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도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대체로 밈은 염색체상에 적절하게 짝을 이룬 형태로 존재하는 오늘날의 유전자와는 별로 닮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원시 숲 속에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떠있는 초기의 자기 복제 분자를 닮았다. 그렇다면 밈이 서로 경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대립하는 밈이 없는데도 밈이 이기적이라거나 잔인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나의 견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밈들이 서로 일종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사용해 본 독자라면 컴퓨터의 연산 시간과 기억 용량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알 것이다. 대규모의 컴퓨터 센터에서는 이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사용자에게 초 단위의 사용 시간과 문자 단위의 기억 용량을 일정량씩 배분한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다. 뇌에서는 아마도 저장 용량보다 시간이 중요한 제한 요인이며 심한 경쟁의 대상일 것이다. 인간의 뇌와 그 제어를 받는 몸이 동시에 하나 또는 몇 종류 이상의 일을 해치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밈이 어떤 사람의 뇌의 집중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경쟁자의 밈이 희생되는 것은 틀림없다. 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광고 게시판의 공간, 신문 기사의 길이,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 공간 등과 같은 상품에서도 경쟁하고 있다.